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마음이 된 남자고요. 재혼하고 새 가정을 꾸린 지 3년이 조금 넘었네요. 제 전부있는 사치가 굉장히 심했어요. 전 원래 대출받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까지 명품 사들이고 돈지랄을 해대서 참다 결혼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1살 되었고 애는 없었고요. 저는 대기업 마트 관리직이고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부 사원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지금 제 아내도 처음에 명절 판촉 사원으로 며칠 왔던 사람이었어요.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잘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명절 기간이 지났고 얼마 뒤에 마트에서 다시 보게 됐어요. 이번에는 진열 사원으로 재입사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능력을 보게 됐고 우연히 식사 시간이 맞은 날 처음 대화를 나눠봤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그녀는 저처럼 돌싱는 아니고 싱글맘이더라고요. 괜한 동질감에 일하면서 마주치면 한마디씩 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친해져서 시간이 밑든 날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고생이 많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자가 있었고 아내가 20살이 되던 해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걸 알자마자 애 지우라고 30만원 던져주고 군입대를 해버렸다는 사연을 말했어요. 처갓집에서는 난리가 났고 남자 쪽 집에 찾아가서 뒤집어 엎고 했지만 남자는 군대 가서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남자 쪽에서는 자기들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뱃속 아기는 점점 커가고 그렇게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자가 전역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해 만에 고소를 한 해 만에 한바탕 난리 후에 양육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아내가 아이를 맡아서 키우기로 했고 그 아이가 지금 10살이 되었다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혼자 등하교하고 학원 가고 할 수 있게 돼서 일을 하러 나오게 됐다며 씁쓸하게 웃는데 그 모습이 그리 짠할 수가 없었어요. 애아빠하고는 가끔 보고 지낸다며 양육비는 적은 돈이지만 보내오고 있어서 아이랑도 가끔 만나고 특이한 관계더라고요. 저 같으면 냉정하게 안 보여주고 말 텐데 그래도 애아빠라고 아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가끔 보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밥을 먹고 술도 한잔 마시고 연락도 종종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전부인이랑 연애할 때는 늘 뭔가 저한테 바라고 이벤트 해달라 선물 사달라 요구사항이 정말 많았어요. 뭐가 좋았는지 그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결혼해서도 호구같이 돈 벌어다 바치고 그렇게 병신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죠. 근데 여자는 좀 달랐어요. 늘 저를 배려하고 먼저 챙겨주고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날에는 조용히 따로 불러서 쌍화탕을 지어주고 가고 누구가 애게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랑 나이차가 꽤 나는 젊은 여자고 아이는 있지만 법적으로 초혼이고 저는 그래도 재혼이고 쉽게 연애 이상으로 진행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끌려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했어요. 나랑 결혼하자 내가 땡땡이 아빠가 되어줄게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좋다고 했고 양가 큰 반대 없이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한 번 못해본 아내를 생각하며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제 입장도 있고 아들이 입장도 있고 해서 한정식 집에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는 정도로 결혼식을 대신해 했고 아이와 함께 친해질 겸 괌에 있는 리조트로 신혼여행 겸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내에게 일을 그만둬도 좋다고 했지만 아내는 한 푼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아들도 잘 적응해서 혼자 잘하고 있으니 일을 더 하겠다고 해서 함께 일을 했죠. 마트 특성상 쉬는 날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맞춰서 아이 데리고 놀러도 다니고 아내도 저도 아이도 정말 좋았어요. 아이는 저한테 삼촌이라고 부르지만 언젠가 아빠라고 불러주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며 경계에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요즘은 먼저 와서 매달리기도 하고 같이 축구도 하러 나가고 정말 제 친자식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기만 했다며 제가 지금 사연 쓰고 있지는 않겠죠. 그 남자 있잖아요. 네, 아빠요. 그게 자꾸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알고 있었으니 뭐라고 말할 순 없었어요. 아이가 아빠를 만나는 것도 양육비를 받는 것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이를 아빠한테 보냈는데 저는 아이만 가는 줄 알았는데 아내도 함께 하더라고요. 애 어릴 때부터 그냥 같이 봐왔어서 애 혼자 보내기는 불안하다고요. 그런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흘렀을까요? 아이는 사춘기가 왔는지 저한테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
아내는 권태기인지 어느 날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싶었어요. 왜 그래? 요즘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아니 내가 뭐? 나는 뭐 늘 웃고만 살아야 돼? 싸게 굴길래 일부러 뒤에서 안으면서 우리 행복하잖아. 웃고 살면 좋지 왜 요즘 이렇게 짜증이 늘었어라고 했더니 아 좀 그만해 들러붙지만 귀찮으니까 하면서 저를 확 뿌리쳐버리네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들이 폰이 뭐가 안 된다고 폰 새로 사달라고 저한테 와서 통보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 가져와 봐라 하니까 폰을 툭 저한테 던져놓고 가더군요. 화가 났지만 일단 참고 폰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 왜 젊고 잘생긴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막 있더라고요. 학원 선생님인가? 누구지 하고 계속 넘겨보는데 아내와 3명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아내와 그 남자 둘이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올랐죠. 얼굴은 잘 모르지만 애 친아빠라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 누구야? 아빠. 아빠? 내 아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네 아빠랑 만나서 찍은 사진이야? 우리 아빠는 놀이동산 갔었어 저번 주에. 요즘 아내가 휴무로처럼 잘 안 맞추고 쉬는 날 뭐 하나 전화해보면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더니 애 친아빠를 만나고 다녔나 보네요. 사진이 하루에 찍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빠 요즘 자주 만나니? 응 요즘 거의 매주 보는데. 몰랐어? 근데 너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렇게 버릇없이 말해? 아 뭔 상관이야? 삼촌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래요 저는 결국 삼촌인 거죠? 진짜 짜증이 확 밀려왔지만 애 잡고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저도 되게 바보 같은 게 그냥 애 아빠는 만나서 시간 보내다가 사진 몇 장 찍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뜸 화를 내자이 되게 쪼잔해 보이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둘이 뭔 짓 한 것도 아니고 아들놈은 사춘기라 저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참고 넘어갔어요. 그날은 문제는 며칠 뒤에 일어났는데 아내는 일을 나가고 아들은 학교 가고 자 혼자 쉬는 날이었어요. 컴퓨터로 작업을 할 게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컴을 켰죠. 전 컴퓨터 거의 안 써요. 아들 게임용으로 쓰고 그래서였을까요? 이 여자가 방심을 했네요. 카톡을 컴퓨터에 깔아서 자동 로그인으로 해둔 거예요. 굳이 열어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카톡이 자꾸 오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열어봤죠. 자기야, 그래서 그놈하고는 얘기해봤어? 왜 이렇게 질질 끌어 나 기다리기 힘들어 뭐죠?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바빠? 왜 일십이야? 아니 아들도 나랑 살고 싶다고 하고 나도 이제 준비가 다 됐다는데 뭘 그렇게 꾸물거려 그냥 오늘 당장이라도 나와. 얘가 지금 뭐라는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들을 읽어봤어요. 어마어마하더군요. 저랑은 하루에 연락 한 번 할까 말까이면서요. 일하면서 카톡만 하나 봐요. 내용을 보아하니 이것들이 주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다시 정이 붙었더구만요. 남자 새끼가 어디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을 했다고 하면서 아내한테 다시 지랑 만나자고 한 것 같고 아내는 또 좋다고 홀랑 넘어간 것 같고 그렇게 둘이 갓 연애 시작한 애들 마냥 눈뜨고는 못 봐줄 카톡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아들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삼촌이 잘해준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니만 내가 용돈도 좀 쥐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이래저래 잘 구워 삶았더니만 이제 XX이가 지 삼촌 싫다 하더라. 역시 핏줄이 최고지 안 그래? 라고 하대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저는 나름 애썼는데 그냥 아들이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애한테까지 저럴 수가 있죠? 애한테도 좀 서운하긴 했어요. 어쨌든 남은 그냥 남인가 봐요. 그거 다 파일로 일단 저장을 했어요. 나중에 이것들이 카톡 삭제하고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놈 새끼가 제가 카톡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일 자기 쉬는 날이지? 집으로 갈게라고 하더군요. 진짜 순간 빡쳐서 컴퓨터 집어던질 뻔했어요. 설마 저 집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내 집은 아니겠죠?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출근을 해야 했는데 발길이 안 떨어질 게 뻔하잖아요. 오늘 쉬는데 뭐해? 라고 묻자 그냥 있지 뭐해 라며 퉁명스러운 답이 돌아오네요. 그래 그냥 있겠지. 그 새끼가 오겠지. 하며 일단 출근을 했어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카톡도 씹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 현관 비번을 누를 때 그 떨림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살면서 그렇게 떨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은 아니어라고 기도했어요. 하늘은 저를 돕지 않으셨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이 보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고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안방으로 뛰쳐들어갔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 누워서 자고 있던 그 침대에서 둘이 한 몸으로 엉겨붙어서 제가 뜨거 오죽도 모르고 거사를 치르고 있더군요. 저는 정신을 완전 놓았고 화장대에 놓여있던 아내 화장품병을 하나 쥐고 그 새끼 머리로 돌진했어요. 아! 하면서 그제서야 제가 들어온 걸 눈치채고는 아내는 막 소리 지르며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남자 새끼는 머리를 감싸쥐고 아프다고 난리네요. 이 새끼야 아프냐? 이까짓 게 아프냐? 누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놈을 아예 깔아뭉개고 주먹으로 얼굴을 막 때렸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사람 그렇게 때리는 거. 아내는 옆에서 울면서 그만하라고 저를 때리네요. 너 나한테 어떻게 이래? 너 지금 나 때렸어? 이 새끼 때리지 말라고 나 때렸어? 저도 눈물이 막 줄줄 났어요. 미안한데 다 말할게. 그러니까 그만 때려. 진짜 이것들이 쌍으로 사람 미치게 만드네요. 너도 맞아 이년아. 그럼 맞는 게 그렇게 안쓰러우면 네가 대신 맞으라고 하고 싸다귀를 세게 날렸어요. 저도 끝이었어요. 이젠 둘이 빨가벗고 울고 아프다고 난리치고 정신이 좀 든 저는 둘이 그러고 있는 거 동영상으로 찍었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나 이거 놓고 하는 거다. 니네 목소리 다 들어갔고 니네 알몸 다 찍히는 중인 거 알지? 너넨 이제 끝났어. 왠 줄 알아? 이 새끼가 친아빠고 뭐고 지금 네 남편은 나고 지금 애아빠는 나야. 니들 그냥 예전에 만났던 사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법적으로 엮인 건 나라고. 그러니까 니 둘은 지금 불륜이고 나는 이 새끼를 상간남으로 고소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고 너도 그냥 안 놔둘 거야 하고 녹화를 껐고 그러고도 분이 더 풀리지를 않아서 그리고 이거 내 집이야. 내 안방이야. 어디서 들어온 몸뚱아리로 내 침대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 감히? 하며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이고 뭐고 둘한테 다 집어던졌죠. 당장 짐 챙겨서 나가라고 애고모고 다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는 둥, 오해가 있다는 둥 하는데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가라고 카톡 남겼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낯짝도 두껍지 그 나쁜 년도 출근했더라고요. 아침에 모여서 조회 같은 걸 하는데 그 시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얼굴을 보니 또 화가 나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소리쳤어요. 야, 너 그렇게 당당하냐? 어디 내 집 내 침대에서 딴 놈이랑 뒹굴던 년이? 내가 여기 뻔히 있을 거 알면서 기어나와? 너처럼 도덕적으로 글러먹은 년은 사회생활도 하면 안 돼.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세상 착한 척 생글댈 거지. 또 사람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 진짜 지금 쪽팔린데요. 그래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 마누라가 전 남친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제가 출근하고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 침대에서 뒹구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했고요. 제가 도저히 저 여자랑은 같은 직장을 못 다니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관둬야 하나요? 그 얘기를 듣자 우리의 주부 사원 여사님들이 막 발끈발끈 하시며 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몹쓸 년이었구나. 안 그래도 애아빠 만나러 간다. 어쩐다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결혼했으면 새아빠랑 아들 정 붙여줄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속이 시커맸던 거네. 어휴 여자 망신이야. 망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지도 창피했는지 얼굴 가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일 그만뒀고 우리 여사님들 특징이 또 다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마당발 여사님들도 많으시고 맘카페 한바탕 뒤집어졌다며 저한테 막 댓글도 보여주시고 이 지역에서 얼굴 들고 다니긴 힘들 거라고 애가 좀 안쓰럽긴 하지만 어쩌겠냐고요. 그리고 그 전에 카톡 보면서 그놈 회사를 알아냈었죠. 그날 점심때 쳐들어갔고 작은 회사여서인지 사람들이 사무실 한켠에 모여서 제육볶음인지 뭔지 처먹고 있길래 군대로 쫓겨놓고 이제 와서 아빠랍시고 지가 책임진답시고 멀쩡한 가정 박살낸다고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 찾아왔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그놈에 대해 닦아발리고 쿨하게 돌아 나왔습니다. 그놈한테는 상간남 소송 걸어서 길게 끌기 싫으니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꺼지라고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이렇게 저는 졸지에 2번 이혼한 남자가 되었네요. 주위에서 이혼 2-3번 한 사람들 보면 쯧쯧 지도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저도 저한테 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면서 요즘 우울감이 장난 아니네요. 사람 보는 눈 없는 것도 죄라면 죄일 테고 그 여자 보기에는 제가 부족했으나 떠나버린 거겠죠.
앞으로 다시는 결혼은 커녕 연애도 꿈에도 생각 안 할랍니다.